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31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 정도 소폭 하락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31일이죠. 다음 주 예정되어 있던 날짜가 우리가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서 공청회, 그다음 의견 수렴, 일정 자체가 이제 9월 5일까지 1차적으로 어려움스러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트럼프가 어려움 수렴 기간이 끝나고 바로 관세 부과 부분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압박이 보통이 아니죠. 대만 압박, 그리고 대만을 통해서 우회 압박뿐만 아니라 2천억 달러의 압박,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무역 전쟁에만 신경 써야지 북한의 안보, 특히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그 포지션 부분들에서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중국 너희가 들어오지 말라는 계속 경고 메시지 부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구절 참석에 시진핑이 글쎄요,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위 관료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3번 정도 지금 중국을 방문했는데 한 번도 화답을 오지 않는 것도 조금 뭔가 좀 언밸런스이기는 하죠. 자, 아무튼 중국에 대한 압박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뭐 정상회담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단돌이라 할까요? 단돌이 칠 건 빨리빨리 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의 하락폭 0.5%,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충돌 우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 부분들 하면 한 600억 달러, 여기는 2천억 달러인데 저기는 600억 달러죠. 수출입 규모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600억 달러의 관세 부과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제 한 2주, 2, 3주 내에 클라이막스의 방향 부분들이 결정이 될까. 이게 9월달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뭘로? 남북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 무역 분쟁, 특히 남북 정세 부분들이 연관이 있죠. 처음부터 제가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하고 북한의 경제적인 안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하고 안보 관련된 부분이 연관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그 선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부분들까지, 나중에 이제 이 지정학적 패권 부분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붙을 만한데, 서로 의견 충돌이 될 만한 데는 너무 많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티벳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 쪽, 인도와 티벳 그쪽도 마찬가지고, 일본과도 생각하고 또 보면 그쪽도 있고, 붙으려고 하면 붙을 때는 많아요. 근데 서로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2천억 관세에 관련된 부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의견 수렴 구간은 다음 주 9월 5일까지이고, 즉각적으로 트럼프는 뭐 즉각적인 발표 관세 부과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긴 쉽지는 않아요. 빨라야지 9월 중하순 말 정도 됩니다. 그 일정 부분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해외 쪽에서 뭐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금리가 지금 60%대, 기준금리가 60%를 15포인트 이상 상승을 시키면서 IMF 구제금을 빨리 집행해달라. 터키는 중앙은행 부총재가 사임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터키 리라가 약세가 진행이 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WTO 개선되지 않으면 탈퇴 위협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중간선거,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EU, 지금 캐나다하고는 뭐 오늘 정도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주말 정도에면 캐나다 나프타, 제2의 나프타 협상 부분들 마무리되고, EU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지금 멕시코가 타결이 되면서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케이스로 어떤 걸 양보하고 미국이 원하는
타켓은 어떤 정보이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지, 캐나다도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멕시코하고 그 협상 내용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도 그런 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이유가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미국 너희들이 무관세, 어떤 제품이든 간에 자동차가 지금 미국이 EU하고 자동차 미국이 유럽에게 픽업하고 트럭의 25%, 그 다음에 소형 자동차의 2.5%를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EU는 모든 자동차의 10%를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EU가 미국이 무관세 진행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타 제품까지도 무관세 가능하다, 조건 부분들 제시를 했어요. 너희들도 무관세 하고 우리도 무관세 하자. 멕시코가 타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EU까지도 긍정적인.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 그 철강주들 말씀을 드렸죠. 철강주들 저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4분기, 빠르면 3분기나 4분기 정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제2, 작년에 이제 법인세 감세라든지 기업 이익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부분들을 줬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이 아메리카 가지고 인프라 1조 5천억 달러는 계속 유지됩니다. 아직 바뀐 게 없어요. 단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선례로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부분을 할 때 가장 먼저 자국산 제품 부분들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발표가 나오고, 제2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는 세수 진작 조치 부분들, 그러니까 당근 부분들을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제시할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래서 철강의 그 관세 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보면 자체적으로 인프라 건설 부분도 하면 철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들을 푸는 거고, 거기에 다 줄 수는 없고 우리 쪽의 라인에 우리 쪽 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고 서고 있는 나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현재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몰아넣으면서 좋은 조건 부분도 협상 부분도 계속 하고 있고, 자기 쪽 라인에 서 있는 나라들은 당근도 하나씩 주고 있는 그런 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천억 달러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건 하나의 압박, 물론 어느 정도까지 또 벼랑 끝 전술 부분 서로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바이 아메리카 인프라, 제2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하고 법인세 등 어떤 정책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들에게 또 추가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만들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모두 대만 해병대 얘기 드렸죠. 대만 해병대, 미국 해병대 진출, 그 다음에 구구절 참석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걸 시그널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 모멘텀 장세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시장 이슈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삼성 폴더블 판을 키웁니다. 중국에도 패널 공급 부분들을 추진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5개 디바이스로 AI 경쟁력, 스마트 홈 시대를 견인을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제약 바이오주들 회계 중징계 없는 그냥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습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타운 개발 급물살이 되고 있고, 현대차하고 카카오하고 커넥티드카 동맹 부분들을 결성을 했다는 내용 정도를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트럼프의 코멘트로 인해서 다소 출렁거리며 다우가 0.5% 정도 변동폭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대로 EU 무관세 협상 논의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8월 3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